경상남도의 경남 청년센터 폐지 결정을 두고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운영비 비중이 높아 비효율적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폐비닐 분리 배출 계획을 내놨습니다. 의령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나눔 냉장고가 설치돼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는 12월 1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청년센터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방적 폐지라는 지적인데 경상남도는 운영비 비중이 높은 데다 지역 청년센터와 역할이 중복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경남 청년센터 폐지 어찌 된 건가요? 네, 경상남도가 도소관 12개 센터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남 지역 청년들에게 정책을 지원하는 청년 온나가 다음 달 문을 닫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청년 온나는 경남 청년센터입니다. 경남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2019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있을 때 문을 연 곳입니다. 이 경남 청년 기본조례 16조에는 도지사는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센터는 문화공간과 공유 오피스, 공유 부엌 등으로 꾸려져 있는데 경남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 공간을 경남도가 폐지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된 거군요. 이 비판하는 여론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이 경남 청년연대가 29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박완수 경남도정에 청년은 없다면서 청년 정책을 청년과 소통하지 않고 결정하는 박완수 도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청년의 호응을 받아 확대되고 있는 청년센터를 경남도에서는 왜 반대로 폐쇄하는지 지적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센터가 없는 거창이나 합천, 의령 등 서부경남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존재하냐며 되물었습니다. 이어서 청년센터가 없어지는 결정에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은 없었다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남은 청년 유출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음에도 청년들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센터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만 본다면 일방적으로 잘 있는 경남 청년센터를 폐지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경남도에서도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경상남도 입장에서 당연히 이유는 있습니다. 이날 경상남도는 경남 청년연대가 주장하는 내용에 바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인 폐지가 아니라 청년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경남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지원 예산보다 운영비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일 뿐 아니라 이용 실적도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방문 인원이 4,100여 명인데 하루 평균으로 보면 15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각 지자체에 있는 청년센터와 역할도 중복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청년 지원 예산에 재투입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있다 보니 이용에 한계가 있었던 서부권 청년들을 위해서 서부권 중심의 청년 거점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도내 청년 대상으로 집단 심청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경남 청년센터 폐지와 관련해서 김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 간부들은 29일 오후 마산 가포신항에서 노동 탄압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교섭 전부터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등 화물연대의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면서 형식적인 교섭에 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탄압에 맞서 전국 16개 지역본부 거점에서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80년대에는 부산 해운대와 거제 몽돌 해변 같은 해수욕장들이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해시가 전국의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폐비닐 분리 배출 등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공원묘원입니다. 묘비마다 꽃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모두 생화나 말린 꽃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1월부터 공원묘원의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나 말린 꽃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통해 10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봤습니다. 김해시는 이뿐만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해 생활 속에서도 플라스틱을 대폭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분리배출과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재활용하기 다소 애매한 비닐 장갑이나 테이프 등 폐비닐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2024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폐비닐을 따로 버릴 수 있는 전용 봉투를 만들고 버려진 비닐을 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단체와 사회적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늘려 지역사회부터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스틱과 비닐류를 우리가 이제 소각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발생이 다른 어느 물질보다 가장 높은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는 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김해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연간 15,000톤의 쓰레기가 줄어들고 4만 톤에 달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한 끼 식사가 아쉽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들의 사랑을 가득 담은 나눔 냉장고인데요. 주민들이나 지역 업체의 기부로 채워진 이 냉장고,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작은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령읍 행정복지센터 한쪽에 마련된 냉장고. 통조림과 라면 등 간편식품부터 콩나물과 계란 등 식재료까지 먹거리들이 다양합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물품들은 지역 주민들과 업체에서 기부한 겁니다. 의령읍 내에서 개인적인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소통 창구로 사랑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의령지부에서도 적극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눔 냉장고의 물품은 일주일에 한 번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 잘해줘서. 지난 2019년에 시작한 의령읍 나눔 냉장고는 매월 140여 명의 주민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의령읍 나눔 냉장고는 현재 의령읍과 동부사회복지관 등 모두 두 곳에서 운영되는데 대상자만 1,000여 명입니다. 의령구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눔 냉장고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부자가 좀 늘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예산 확보라든지 앞으로 기부자 확대에 대해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작지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11월 29일은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 우한시에서 나온 날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특히 우리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인데요. 우울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여성은 14.1%, 남성은 8.5%로 늘었습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30대가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많아져서 우울감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3년을 맞은 지금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29일 밤 9시부터 경남 모든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지며 특히 30일과 12월 1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크게 떨어진 영하 8도에서 1도 선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차로 인한 건강관리와 함께 동파 사고나 냉해 피해, 화재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밀 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9일 투자은행과 산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정밀 실사를 마무리하고 인수의 다음 단계인 본계약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사가 잡음 없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9일 오전 7시 20분쯤 거제시 이루면 와현방파제에서 19톤급 양식장 관리 어선 A호가 좌초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선박 소유주가 작업을 마치고 정박했으나 강풍으로 인해 정박용 밧줄이 풀리면서 좌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A호 주변에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임시회의가 29일 창원 진해해양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창원과 수원 등 전국 4개 특례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특별법 입법 공론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가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창원천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29일 오후 봉사단 20여 명은 1시간가량 노란 꽃창포 식재지인 창원천 일대에서 잡초 제거와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는 10여 년째 수질 정화 특화 식물인 노란 꽃창포를 지역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 연구팀이 29일 창원 특례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창원 특례시와 워털루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캐 인공지능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제조업 분야 AI 기술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워털루 대학 연구팀은 오는 12월 2일까지 창원에 머물며 제조 AI 전문 인력 양성 특강과 실증 기업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부터 전면 폐쇄된 주남저수지 탐방로와 생태학습시설의 출입 통제가 연장됩니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1일 주남저수지 인근에서 폐사한 큰 기러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출입 통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했던 철새 먹이주기 행사도 취소할 예정입니다. 의령군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5천억 원대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의령군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94억 원 늘어난 5,008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농림 분야 1,174억 원, 지역개발에 1,013억 원, 일반행정 공공 분야에 391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